안녕하세요. 사진작가 이강신입니다. 이번 시간은 G폰 마이크로 슬라이드 4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 앞에 제품이 하나 놓여 있습니다. 이 녀석은 바로 G폰에서 나온 마이크로 4 PT 킷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녀석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앞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건 기본 구성이고요. 여기에 이제 저는 PT 킷, 그래서 패닝과 틸팅을 같이 할 수 있는 모터들이 따로 들어있는, 그래서 좀 자유자재로 다양한 앵글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킷으로 지금 들고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슬라이드 하면은 횡으로, 그러니까 좌우로 움직이는 게 일반적이죠. 그런데 이 녀석은 PT 킷입니다. 그래서 패닝과 틸팅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모터가 따로 들어있어서 섞어서 굉장히 자유롭게 앵글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키트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제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박스 안에 이렇게 본품이 들어 있습니다. 본품이 들어 있고 여기에 이렇게 다리가 두 개 들어 있어요. 이 다리는 트라이포드에 연결해서 일반적으로 이런 곳에 올려놓고 슬라이드를 쓰지 않고 트라이포드에 올려놓고 사용할 때 트라이포드에 지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스탠드가 되는 거죠. 일단 이 녀석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밑쪽에 이렇게 다리를 펴서 이렇게 고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예전 마이크로 2에 비해서 여기가 굉장히 넓어졌어요. 그래서 훨씬 더 안정적으로 지지할 수 있고,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조금 이게 움직입니다. 움직여서 조금 수평이 안 맞는 곳에서도 수평을 잘 잡고 촬영을 할 수가 있고, 높이 조절도 가능하기 때문에 훨씬 더 평평한 상태로 촬영을 할 수 있겠죠. 이동 시에 이게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락킹 시스템이 달려 있습니다. 간단하게 락을 해제시킬 수 있고 락을 걸 수도 있게끔 되어 있죠. 락을 해제하면 이렇게 슬라이더가 움직이게 됩니다. 수동으로도 할 수 있고 전동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되는 거죠. 모델명에 E가 붙어 있는 거는 전동으로 그리고 수동으로 다 할 수 있는 모델이고, 모델명에 M이 붙어 있는 거는 수동만 가능한 모델이 되는 것이죠. 이 아이 같은 경우에 지금 2000이라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가장 슬라이드가 좀 긴 모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무게는 나가는 편이에요. 무게가 3.12kg. 사실 3kg대이기 때문에 아주 가볍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아까 보여드린 그런 이동형 가방에 넣어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불편함을 느끼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페이로드, 그러니까 하중을 지지하는 거는 수직 하중은 4kg 정도, 그리고 수평 하중은 12kg를 지지를 합니다. 이 녀석 장점 중에 하나, 길이는 71cm 정도 되는데 운용 거리가 1m가 넘습니다. 이렇게 쭉 옆으로 빠지게 돼 있죠. 이렇게
이쪽도 쭉 더 사이드로 나가게 되면 1070mm, 그러니까 1m 7cm 정도까지 굉장히 와이드하게 이동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게 가장 큰 매력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이 녀석의 기본적인 부품 좀 먼저 살펴볼게요. 이동형 캐리백에 이 아이가 들어있습니다. 간단하게 설치가 가능해요. 이쪽에 이 홀과 이 홀을 연결시켜주고 그대로 나사를 조여주기만 하면 체결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러면 아주 단단하게 고정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전원은 두 가지 타입을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F마운트, 그러니까 소니 배터리를 사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C타입 USB로 꽂아서 전원 공급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C타입 같은 경우에 배터리가 떨어졌다거나 아니면 장시간 촬영해야 될 경우에 그냥 전원 연결해서 C케이블을 꽂아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굳이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휴대용 보조 배터리에 C케이블 연결해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이 굉장히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쪽에 보면은 이렇게 배터리를 마운트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배터리를 꽂아보면은 딸깍하고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전원 버튼을 눌러주면은 파워가 켜지고 작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배터리를 장착을 하고 전원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 버튼을 길게 눌러주면은 이렇게 G폰이라고 밑에 뜨게 되면서 전원이 연결이 되게 됩니다. 이쪽이 패닝의 속도를 조절해주는 단계 노브 버튼이 달려 있습니다. 이쪽의 버튼을 통해서 좌우 패닝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쪽 손바닥 버튼을 길게 눌러주면은, 길게 눌러보면은 이제 전동이 아니라 수동으로 얘를 이동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수동 이동이 가능하고요. 자, 다시 얘를 꺼줄게요. 자, 그 다음에 얘를 한 번씩 길게 눌러서 이렇게 이동할 수도 있고, 두 번 클릭하면은 자동으로 가게 됩니다. 다시 이렇게 누른 상태에서 계속 이동을 시킬 수도 있고요. 두 번 클릭하면은 자동으로 이동이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쪽에 패닝의 속도도 지금 100% 상태였는데 한번 제가 50% 정도로 놔볼게요. 50% 넣으면, 자, 해서 느려보면은 속도가 엄청 느려졌죠, 지금. 굉장히 느려졌는데 이렇게 하면 굉장히 빨라지게 되는, 그렇게 되는 것이죠. 기존 마이크로 3에 비해서 달라진 점이 바로 이 LCD 창이 들어있다는 점이에요. 이 LCD 창이 들어있기 때문에 훨씬 더 작동이 좀 편리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속도 조절 창이 있고, 그리고 이쪽 노멀, 하이, 스피드 조절하게 간단하게 한번 딱딱 옮겨주는 것만으로도 노멀과 하이를 바꿀 수 있는 버튼이 달려 있습니다. 하이로 하면은 굉장히 빠른 스피드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모터 자체가 브로리 시리즈 모터가 들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소음이에요. 지금 소리가 안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움직인 상태에서도. 거의 안 들립니다, 소리가. 뭐 아예 안 들린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은 굉장히 비교적 저소음으로 진행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이가 확실히 빠르죠? 이게 노멀의 100%. 하이로 놓으면은 하이 상태에서 움직여 볼게요. 슬라이더를. 굉장히 빠르죠? 하이는 굉장히 빠르게 갑니다. 자, 이번에 메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는 이제 터치 방식이기 때문에 이쪽에 하단을 눌러주면 이렇게 메뉴가 뜨게 되죠. 이쪽에서 설정할 수 있어요. 다양한 메뉴들이 나오게 됩니다. Delete A and B는 구간 설정을 삭제해주는 메뉴고요. 그 다음에 Add Device를 누르면은 펜 모터, 틸트 모터를 접속해서 연결시킬 수 있고, 펌웨어를 이쪽에서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습니다. 랭귀지는 뭐 중국어, 영어 2개밖에 선택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뭐 메뉴 구성 자체가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쓸 수 있을 겁니다. 이제 구간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구간 설정은 이쪽에 A, B가 있죠. 자, 이쪽에서 제가 이쪽으로 이동을 시켜놓고 여기를 A로 할게요. 그 다음에 저쪽으로 이동시키고 여기를 B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플레이를 한번 해보면은 자동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구간을 설정해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도 루핑을 시킬 수도 있어요. 이렇게 루핑을 시키면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왔다 갔다 자기가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카메라를 안 달았는데 카메라를 한번 달고서 한번 작동시켜 보도록 할게요. 이게 케이스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열면은 이렇게 부품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부품들을 꺼내 놓을게요. 얘는 폰즈 틸트 암킷이고요. 얘가 이 녀석이 폰즈 펜 헤드입니다. 자, 처음에 이 아이들을 봤을 때 설치를 어떻게 해야 되나 되게 좀 난감하더라고요. 근데 설치는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나사가 있습니다. 이 나사가 장점 중에 하나가 안쪽으로 밀어넣으면은 이동 중에 스크래치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튀어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동도 편하고 긁히지도 않아서 굉장히 잘 만들어진 나사 같아요. 그리고 얘를 살짝 돌려주면은 튀어나오게 되는데 이게 두께에 따라서 어느 얇은 걸 쓸 수도 있고 두꺼운 걸 쓸 수도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펜 모터를 돌려줘서 꼽아주면 됩니다. 꽂아준 다음에 이 녀석을 이쪽에 꽂아줍니다. 그리고 나사를 조여주고요. 다시 이 아이를 여기 보면은 이렇게 홈이 있습니다. 홈끼리 여기 홈과 이 네모난 홈을 맞춰서 꽂아주면은 세팅은 끝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세팅이 되게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배터리도 들어가고 C타입 케이블로도 전원을 공급해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세팅이 다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마이크로 4 슬라이더에다가 틸팅과 패닝을 할 수 있는 모터까지 장착을 했고요. 여기에 카메라를 달아볼 텐데 카메라는 여기에 달려있던 이 플레이트랑 결합을 시켜주면 됩니다. 여기 쇠가 하나 달려있어서 이 두 아이가 자석이 있어서 달라붙게 되어 있는 구조인 것 같아요. 한번 결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쪽으로 밀어놓고 조여주면은 세팅이 됩니다. 자, 한번 이동을 시켜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우측, 좌측 움직이죠? 이 아이는 아래로, 위로 이동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하, 좌우 여러 가지 경로로 다 세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세팅이 된 상태에서 앱이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거기서 세팅을 해서 이동 경로를 설정하고 지정을 할 수도 있고요. 여기 바로 여기에서 이 경로를 지정해서 무빙을 줄 수도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구간 설정을 해줄 건데 이렇게 패닝만 되는 거랑 달리 여기서 패닝을 해서 이렇게까지 이동할 수 있게끔 대각선으로도 세팅을 할 수 있습니다. 세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수동 모드로 이동을 이쪽으로 해놓고 여기에서 틸팅 모드는 자동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얘로 시작을 해주셔야 됩니다. 시작점을 이렇게 잡아서 A로 얘를 이쪽 좀 여기서 시작을 할게요. 그래서 얘를 A로 세팅을 하고 B는 지금까지 와서 여기까지 온 다음에 얘를 아래쪽으로 해주고 얘를 이렇게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얘를 B로 세팅을 했습니다. 플레이를 시켜보면은 이게 카메라가 이동을 하게 되죠. 이렇게 움직이면서 촬영을 하게 되는 거죠. 다양한 앵글을 만들어서 촬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루핑, 그러니까 계속 도는 모드를 세팅을 해놓고 플레이를 시키면은 계속 자기가 움직인 상태로 계속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굉장히 편리한 기능 중에 하나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일반적인 슬라이더의 그런 느낌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슬라이더 그냥 이렇게 가로로만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좀 많았는데 이렇게 다양한 앵글을 잡을 수도 있고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그리고 수직으로도 촬영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창의적인 앵글을 만들 수 있는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배터리가 3개가 들어가죠.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 PT킷 같은 경우는 배터리가 3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배터리가 조금 부담이 되긴 합니다. 배터리 있으신 분들이면은 사실 큰
지장 없겠지만은 배터리가 없으신 분들은 3개 배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이 조금 걸릴 수 있을 거지만 그래도 USB-C 케이블로 전원을 연결해 쓸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선이 주렁주렁 하겠지만은 작동을 시킬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것 빼면은 저는 다 나머지는 만족하는 편입니다.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는 제품 같고요. 굉장히 무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제품이라서 굉장히 그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저처럼 여기에서 작동을 해도 되지만은 애플리케이션에서 작동을 하시면은 훨씬 더 수월하게 작동하실 수가 있어요.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을 받으시면 되는데 지폰 랩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면 슬라이더 레일을 연결을 해줍니다. 연결을 해주고요. 모델을 선택해서 연결해주고 그 다음에 폰즈펜도 연결을 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연결이 되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완료 해주면은 여기서 바로 조정이 되게 되는 거죠. AP 선택도 자 경로를 이쪽으로 이동을 시켜서 확실히 느리죠? 이렇게 하니까 속도 100%로 해놓고 그 다음에 이 정도 여기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여기를 A로 잡고 그 다음에 B 포인트를 여기를 잡고 이렇게 세팅을 해서 B로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를 눌러볼까요? 그럼 이렇게 제가 세팅한 값으로 카메라가 이동을 하면서 촬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충분히 영상을 제어를 할 수 있고 얘를 제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이크로 슬라이드 4와 3 뭐 달라졌다면 많이 달라질 수도 있고 뭐 조금 달라졌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용하던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긴 아이를 썼었어요. 이렇게 좀 짧은 아이를 썼었는데 얘는 전동이 아니라 수동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는 거고 이동 거리가 좀 짧죠. 그리고 이게 중심점을 벗어나게 되면은 한쪽으로 쏠려요, 이렇게. 근데 그 점을 지금 마이크로 4, 그러니까 지폰 마이크로 슬라이드 4 같은 경우는 좌우 끝으로 갔을 때도 밸런스를 잘 잡아줘서 그 점도 굉장히 개선됐다고 하니까 저는 굉장히 만족하면서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폰 마이크로 슬라이드 4에 대한 리뷰를 간단하게 마쳤습니다. 지금 저를 찍고 있는 거는 트라이포드에 연결을 시켜서 촬영을 하고 있고요. 간단하게 무빙을 조금 설정을 해서 이동을 주면서 찍어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장점들이 많이 있죠. 스피드 조절도 굉장히 간단하게 할 수 있고 댐핑도 3단계로 조절이 되고요.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마이크로 3에 비해서 나아진 점들이 많지만은 하지만 또 마이크로 3가 이번에 굉장히 세일을 많이 한다고 해요. 그래서 마이크로 4 슬라이더가 굳이 필요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마이크로 3를 구입하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가격대가 조금 있는 편이죠. 그래서 마이크로 슬라이더 4를 사기가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마이크로 3를 구입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사진을 찍는 입장이지만은 요즘 사진 하시는 분들도 영상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거의 한 7, 80%는 사진과 영상을 같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사진도 찍지만 영상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진 스튜디오 하시는 분들 중에서 특히 제품 촬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영상들도 같이 찍으시죠. 그래서 제품 영상과 사진을 할 때는 슬라이더가 거의 필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품 쪽에 좀 특화된 사진 촬영하시는 분들에게는 꽤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조금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나은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